당시 고려 초기에는 호족이 고려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가 점차 과거제와 음서 제도가 점차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 문벌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이제 고려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벌은 무엇?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학년도 인천광역시 쌤튜브 고등학교 사회 강의를 맡은 저는 인천공항고등학교 교사 황인욱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강의고요.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서경천도 운동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초중고 역사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많이 접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게 오늘 수업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국사 영역에서 우리가 배울 때 이제 금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이러한 이제 유목 민족들의 이제 우리가 성장을 같이 한번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배우는 부분은 이 금나라가 성장하고 있었던 그 시기의 역사입니다. 자, 금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을 호령하고 있던 고려시대 중기, 이 묘청이라는 인물은요, 서경천도 운동을 단행합니다. 자, 서경천도 운동은 과연 자주적인 운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정치적인 세력 다툼에 불과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배경, 그리고 그 결과, 과정 등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사료를 두 개 같이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내용, 그 다음에 사료에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역사가가 되어서, 역사평론가가 되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평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목차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금나라의 부흥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이제 고려는 주변 국가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우선 이 시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시기에 중국에 있었던 금나라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었는지 요걸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그러한 배경에서 발생했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합적으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역사 비평가가 되어서 한번 분석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금나라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를 확인을 해 보아야겠죠. 자, 왼쪽에 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의 땅에 비하면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당시 중국 지역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12세기에는 금나라가 굉장히 동아시아 사회를 이제 꽉 잡고 이제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인데요. 이제 12세기 초에 여진족이 세운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아구다라는 이름이 좀 웃기죠. 아구다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통합해서 건국을 했습니다. 자, 건국 이후에는 쭉쭉쭉 성장을 해서 결국 거란 그리고 송나라를 정복을 했고요. 이후에 이 송나라는 멸망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송을 건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송도 결국 금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고려, 그 다음에 서하도 금나라와의 군신 관계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당시 금나라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최강국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고려는 어떠한 사회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 고려 초기에는 호족이 고려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가 점차 과거제와 음서 제도가 점차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 문벌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이제 고려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벌은 무엇일까요? 문벌이라고 함은 하나의 계급, 하나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이 문벌이 권력을 잡게 된 그 방법은요, 바로 과거, 그리고 혼인, 그리고 음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 폐쇄적으로 이제 엘리트 집단들끼리 서로 모이고 음서, 그리고 자식을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계속해서 재창출, 재구성해 나가는 그러한 집단을 우리가 문벌이라고 합니다.
여러 문벌들이 있었지만 고려사회의 문벌 중에 문벌, 탑 문벌은 바로 이자겸이었고요. 이 이자겸은 당시 최고의 문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벌 중에 문벌, 이자겸은요, 본인의 권력을 이제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왕에게 칼을 들이밀게 되는데, 자, 위에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당시에 이자겸의 둘째 딸과 예종이 결혼했고요. 그 예종의 아들과 이자겸의 셋째 딸과 결혼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종은 본인의 이모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자겸의 셋째 딸은 본인의 조카와 결혼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7대 왕이었던 인종은 본인의 이모와 결혼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자겸의 딸들을 연속해서 결혼을 시집보낼 정도로, 결혼을 보낼 정도로 이자겸의 권력이 막강했음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겸의 난도 고려 사회를 뒤흔들 만큼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이자겸은 내부 분열로 인해서 이자겸의 난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자겸의 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궁궐이 불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궁궐을 불탔는데 이제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던 인종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묘청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묘청은요, 풍수지리서를 내세워서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풍수지리서는 무엇일까요? 풍수지리설이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주변의 자연 환경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묘청은 이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왕이었던 인종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지금 이 개경에 궁궐이 불탄 이유는 이 개경의 기운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풍수지리설을 이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묘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경으로 천도하자. 두 번째, 우리가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 앞에서도 우리가 황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 고려만의 연호를 사용하자. 그럼 이 말은 자주적인 이제 국가로 나아가자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네 번째, 금나라를 정벌하자. 이러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당시에 개경파였던 김부식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서경천도는 무산이 되는데요. 이 서경천도가 무산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 묘청은 국가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대위라는 어떤 반란국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왕이었던 인종에게 이제 칼을 들이미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이 대위국, 즉 묘청이 세운 대위국도 결국 김부식의 손에 의해 진압이 되면서 서경천도 운동도 이제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된 우리가 사료를 두 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사료를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보면서 이 사료를 읽고 묘청의 주장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경 임원혁이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입니다. 이곳에 궁궐을 짓고 옮겨가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나라가 예물을 가져와 항복하고 주변 36나라가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료 잘 읽어보셨나요? 첫 번째 사료는요, 바로 묘청이 직접 이제 사료에 기록된 묘청의 발언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의 임원역 땅은 이제 굉장히 명당이다. 서경의 땅은 명당이다. 그래서 궁궐을 짓고 옮기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금나라도 항복할 거고 주변 36나라가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이거죠. 서경으로 천도하면 좋은 일이 많아질 거예요. 왜? 풍수지리설적으로 굉장히 서경 땅은 좋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궁궐을 옮기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사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료는 바로 역사가 신채호 선생이 이제 작성한 그러한 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신채호 선생님의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신채호는 과연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 전투는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이 전쟁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였으므로 조선 역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었으니 이 전쟁을 어찌 1000년 내 제1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네, 읽어보셨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채호 선생은요, 이 서경천도 운동을 진취 사상의 이제 표현이다. 그리고 이 묘청은 그 전자의 대표다. 즉, 서경천도 운동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상이었고 보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취 사상과 보수 사상의 대결에서 김부식을 대표로 하는 보수 사상이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우리 역사가 보수주의로 그리고 이제 유교 사상에 속박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묘청이 이제 불교 쪽에도 능통했었거든요. 거의 이제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거의 스님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신채호는 이것을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의 대립, 그리고 보수 사상과 진보 사상 간의 대립으로 보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보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나라가 사대주의 그리고 속박적인 유교 사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것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된 두 가지 사료를 읽어봤으니 이제는 우리의 차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평론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한번 평가하는 평론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표는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평가하는 평론을 작성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역사평론가입니다. 여러분들의 평론을 읽을 사람은요, 들을 사람은요, 바로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고요. 여러분들이 평론을 작성하고 읽어야 하는 상황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평론을 읽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성 기준도 안내를 드려야겠죠. 자, 글자 수는 600자 이내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배경과 묘청의 주장을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긍정 또는 부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는 당연히 근거를 포함해야겠죠. 근거 두 가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안내한 사항과 작성 기준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역사평론가가 되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평가해보는 평론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여러분들 작성 잘 하셨나요? 이 글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느는 거니까 다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성 예시를 선생님이 갖고 왔거든요. 우선 이 작성 예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 인종 때 일어난 사건으로 개경 중심의 문벌귀족 정치에 반발해 서경으로 천도하여 새정치 질서를 세우려 한 운동이었다. 묘청은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서경이 왕도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고 금나라에 대한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며 자주적인 새 나라를 꿈꾸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이상에 치우친 면이 컸고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 첫째, 묘청은 왕권 강화와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무력 봉기로 이어져 국가의 혼란만 키웠다. 개경과 서경 세력이 대립하면서 고려 내부의 통합이 깨지고 귀족 사회의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둘째, 그의 운동은 현실적 기반이 약해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중앙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지역적 세력에 의존하다가 결국 실패하면서 왕권과 국가 체제에 큰 상처를 남겼다. 결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자주적인 이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인 판단으로 국가의 혼란을 초래한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나요? 자, 우선 요 작성 예시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묘청의 명분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명분보다는 국가 혼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사실상 어려웠다. 성공하기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글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찬성하시나요? 혹은
반대하시나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한번 작성해 주시면은 우리가 좀 더 풍부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풍부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료도 읽고 내용도 배우고 그다음에 글도 작성해 보느라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세 번째 강의에서,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